이제는 나는 이제 할 바꾸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이제 이 친구 만나고 또 이 친구가 이렇게 사람 네트워크 잘 만들어 주는 관계여서 굉장히 반가웠고, 제가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이 친구들한테 좀 많이 보여주자. 그래서 교회 안에나 집 옆에서 많이 못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서울에 1박 2일 와서 다양한 팁도 돌아가면서 많이 보자.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저희 단도 의도였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많이 보고 갔으면 좋겠고, 많이 들려주시고. 제일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SF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하는데, 주로 저도 이게 대학생들과 SFC 졸업한 논문들과의 그 네트워크 사역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영역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역에 좀 하는데, 플랫폼 역할하는 그런 역할을 네. 예. 플랫폼 역할 저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전에 이야기 들으면서 떠는 건데, 이게 교회 안에 용어 나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나마 이거는 굉장히 우리 안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의미가 다는 점을 가지고 그 안에는 뭐 전도 그런 것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 용어가 우리 너무 이제 종교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여기는 이제 사회적 임팩트라는 단어를 쓰고 사회적 수단 그것도 빼고 사실 개념과 용어를 막 창출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같이 종교적 용어에 너무 이제 언어가 닫혀 있으니까 모든 게 닫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언어도 사실 저쪽 사회적 용어도 교회 오면 세례를 받듯이 우리 교회 용어도 사회에서 세례를 좀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도 이쪽을 통해서 좀 폭이 좀 넓어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막 용어를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서 안에 막 쓰잖아. 그런 거 있어. 그래도 그런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새로운 용어로 새로운 뭔가 개념을 사회에 던져야 이게 사회의 어떤 이 주목이랄까 어떤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성공 하는 중이긴 하지만 실행한 중이긴 하지만 그것에 1.9 성과를 낸 지역이 이 성수동 지역이기도 하고요. 일단 하나하나의 고민이 다들 여러 층위에 뭐 고민들이 있으셔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가능한 시간 안에 최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 머릿속에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제가 있는 이 좁게는 이 성수동이라고 하는, 성수동 참고로 저희 밖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소셜벤처 밸리라고, 실리콘밸리처럼 소셜 벤처들의 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지나간 얘기긴 하고, 어쨌든 저희끼리는 임팩트 생태계라고 부르는 이 영역이 있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업계에서도 그 문제의 여러 가지 도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역시 직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뭐 이렇게 약간 질문 같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냥 이 동네가 약간 어떻게 만들어졌나 정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에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사회적 기업 일하기 전에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면서 사회적 의미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게 벌써 한 15년, 6년 법이 만들어진 것만 해도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좋은 게 있어? 그럼 이제 한번 국가 차원에서 이걸 이제 추진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법도 만들고 막 그 지원금도 넣어주면서 한동안 굉장히 이걸 막 이렇게 열심히 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항상 정부가 이걸 주도를 하게 되면 항상 명확하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뉘어요.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되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소외가 되는데 소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첫 번째 정책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쪽에만 관심을 갖고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들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럼 그 외에 다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회적이 아닌가? 우리 사회적 기업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갖던 그룹들이 약 한 10년 전쯤에 10년도 좀 더 됐겠네요. 이제 한 10년 그 전쯤 그 당시에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이 세대들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꼭 정부에서 만든 이 틀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넓은 사회적 가치의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좀 다른 방식으로 창업을 해보자. 정부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형태들의 그 다양한 조직들이 나왔는데 그때 그걸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랑 구분해서 소셜 벤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약간 뭐 비슷하죠. 소셜 사회적인 벤처 뭐 이런 거니까 이제 근데 조금 더 어쨌든 사회적인 건 갖고 있지만 기존의 정부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요새 말로는 스타트업 조금 더 자유롭게 시도하는 창업 이런 걸 해보려고 했던 거고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왜 스타트업계에는 창업자도 있지만 거기에 돈을 대는 투자하는 투자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원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또 정말로 돈 되는 거에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또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돈이 많은 분들 중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와서 투자를 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들.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은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해졌지만 기후위기나 사실 그때는 약간 일자리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약간 이렇게 뒷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도전하고 그래서 투자도 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실제로 그것을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것을 도와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직들도 생깁니다. 이렇게 새 그룹의 이제 조직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그 생태계, 소셜벤처 생태계. 근데 그렇게 해서도 사실 한 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서울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계 전투라고 하죠. 각자 노력하면서 살아남기 시도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별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사실 서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그냥 이제 약간 진짜 술자리 같이 모인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게 진짜 포기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일단 이해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그게 되게 힘들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끼리라도 모이자. 우리끼리라도 같이 모여서 서로 이해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 성수동으로 모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성수동이 되게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막 팝업들의 성지 막 이렇게 불려서 혹시 이따 가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걸어가면 정말 막 이런 팝업 스토어들이 막 쫙 널려 있는데 사실 10년 전에는 여기 다 그냥 공장지대였거든요. 이미 쇠락한 공장지대.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쇠락해가던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땅값이 싸고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일단 이제 뭔가 근거지로 모이기에 일단 싸니까 싸기도 하고 또 그냥 거꾸로 어떤 면에서는 낙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고 뭐 사실 서울이니까 뭐 교통이나 이런 거 사실 어느 정도 또 좋기도 하고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 그러니까 정확히는 마을 만들기를 하자고 시작했어요. 같이 모여 사는 거 하다가 같이 모여 사는 거 해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될 사무실이 필요하네라고 해서 그럼 사무실을 같이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사무실도 같이 모여서 만들게 됐고 그 중에 하나로 세우게 된 게 이 헤이그라운드라는 빌딩이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근처에 한 5분 거리에 몇 개가 더 있고요. 어떻게 빌딩을 세우지라고 하는 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주 돈이 당연히 많이 들죠.
그리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린이집도 필요하겠네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어린이집 만드는 것까지 시도를 해갖고 요 근처에 공동 어린이집도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빵 떠갖고 동네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 의도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졸지에 되게 힙한 동네에 모여 사는 이제 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공동체 만들기로 사실 시작했다는 부분이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에서 시작을 하게 되게 컸어요. 그리고 그때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됐던 이 일군의 청년들은 핵심은 저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창업을 한 멤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의 그룹이 다 맞물려 있어서 작은 생태계가 됐는데 특히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돕는 그러니까 지원하고 뭔가 이렇게 육성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 되겠다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쪽으로는 돈을 끌어오고 또 한쪽으로는 창업을 하는 동료들을 계속 모으고 하면서 사실 여기를 계속 불러들였거든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몇 팀 안 됐다가 계속 불러들이고 하면서 여기가 하나의 큰 동네가 됐고 거기에는 가운데는 그것을 한 조직들이 있었고 그 조직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중심이 됐던 게 한 4개 정도의 조직이 있어요. 4개가 각각 다 다른 스타일로 이제 다른 가치관을 가졌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창업을 잘해서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게끔 돕는다. 약간 이런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조직 중에 한 곳이 오피스를 지은 게 바로 지금 이 헤이그라운드. 그래서 헤이그라운드라는 빌딩은 일단 그 정도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럼 제가 있는 이제 임팩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조직은 이제 그러고 나서 한 5, 6년 뒤에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몇십 개, 뭐 20개, 30개 있다가 점점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제 우리도 뭔가 그러면 좀 더 큰 커뮤니티와 구심점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여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걸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이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성수동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서울부터 해서 이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일단 그 정도로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약간 뭔가 그렇죠. 혹시 중간에 혹시 이건 어떻게 한 건가요? 라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시작점이다 보니까 이 시작점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처음 4개의 조직이 다른 가치관으로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의 미션이었지만 다시 맞춰가기 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맞춰가셨는지 그래서 하나로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한 줌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 조직들이랑 하니까 그때는 다 크지도 않고 지금은 사실 규모가 꽤 컸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 10명도 안 되는 한 팀당 10명이 안 되는 5명짜리 조직들이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그 대표들끼리는 사실 서로 다 한 달이 걸리면 다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그냥 자주 보고 같이 자주 밥 먹고 하는 거였고 뭐 이렇게 막 특별히 엄청 특별한 관계 그게 있진 전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임팩트 얼라이언스 만들어진 얘기도 들어보니까 성수동에 이사 와서 또 한 2주인가에 한 번씩 한 2년 동안 계속 점심을 같이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년쯤 밥 먹으니까 이제 그냥 우리끼리만 맨날 모이지 말고 조금 더 크게 조직 만들어서 이걸 아예 좀 대표하는 그러니까 뭔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고 그 전에는 막 학교에서 서로 대학교 다닐 때 알던 사이 이렇게 저렇게 사실 개인적인 인연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 중에 또 누구는 어디서 그런 거 하고 있다더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도 사실 그런 거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사실 운과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2년 걸리겠다. 같이 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니즈가 뭔지 맞춰가는 걸 꺼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지금도 그리고 다 달라요. 하려고 하는 건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있고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조직들이 많아지고 막 정부에 그런 관련된 기관도 생기고 해서 좀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서로 어쨌든 우리가 큰 바운더리에서는 다 한 팀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죠. 동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점에서 계속 이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뭐랄까요, 막 어떤 후천적 교육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또 하여튼 뭐 그건 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다 어쨌든 어느 정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작점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 공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실 요새 예전에 이게 한 17년인가 열었으니까 그때는 사실 꽤 센세이셔널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공유 오피스가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공유 오피스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여기랑 지금 연결되어지는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활동 함께 할 수 있고 또 사실 멀리 대구부터면 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케이스는 그냥 탐방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후속적으로 계속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사실 소개는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그 입주 선정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이 헤이그라운드를 운영하는 조직은 사단법인 루트 임팩트라고 하는 곳이고요. 제가 루트 임팩트의 소속은 아니어서 사실 매우 친합니다. 일을 같이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 구체적인 입주 프로세스를 제가 막 알지 못하나 공식적인 것은 입주 신청을 하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인터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고 여태까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게 맞아야 입주할 수 있는 거긴 하고요. 여기가 조금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건 그 모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 뒷단에 항상 저희는 커뮤니티라는 걸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있어야 결국 그 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어떤 활동이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건물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묶어내기 위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게 사실 보이지 않는,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 조직과 생태계의 힘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거 말고 하나 더 뭐 로컬에 있는 경우 멀리 있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이제 사실 성수동이 생기고 나서 이런 애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막 온갖 고민을 가진 분들이 다 여기 막 찾아왔어요. 이를테면 뭐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발달장애인 문제 고민하는 사람들, 뭐 기후위기 고민하는 사람들, 뭐 어쨌든 어떤 여러 종류의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이 안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는 지역에서의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임팩트 얼라이언스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조직들 중에 몇 개는 그렇게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이제 서울에서 그런 일종의 경험과 이제 네트워크와 인프라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 그걸 좀 지역으로 이렇게 넘겨라. 그건 이제 지역에서의 실제 요구 사항이기도 했고, 뭐 사실 여기서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 팀들도 사실 그걸 굉장히 명확하게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형태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4개 같은 그런 지원 육성 조직들이 중심이 돼서 실제로 지역과의 협업들을 코로나 바로 전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 4, 5년 됐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 내려가서 이런
이제 여기서 하는 것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을 지역에서 키운다던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쭉 해왔고요. 사실 그 와중에 경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저랑 아는 분들 여기서 활동하다 내려가서 하신 분도 있고 의성, 청도 그리고 또 어디 있지? 하여튼 막 이렇게 아예 그 영주 뭐 이런 데는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 아예 별도 조직들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그게 지방 정부랑 연결돼 있는 거야? 아니면 민간 주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민간 주도로 간 거죠.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의성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전국 1위여갖고 이렇게 거기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 청년 일자리 만드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팀이 전국 여기저기랑 해보다가 의성이 제일 적극적이어갖고 의성이랑 해야지라고 해서 의성에서 지금 몇 년째 그런 이런 프로그램 육성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창업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 하고 있고요. 청도는 찾아와서 했나 해서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나 그러고 영주 순성이 민간에서 영주에 있는 대기업이 어차피 니네 지역 사회공헌 해야 되니까 돈 좀 내라 그래갖고 자금 받아갖고 거기에 조그마한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창업 지원 같은 거 하고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을 간단하게 조인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모호한 단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야기 못 하시더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 사례들과 과정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다음 에디션에 있으면 그 어떤 점들로 조인트가 되어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막 사실 케이스는 되게 다양하고 짧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되게 다양하고요. 그렇죠. 어떤 데는 서울에 있던 데가 분사를 내는 방식으로 간 것도 있고요. 그냥 정말 아예 본사가 거기로 간 곳들도 있고 거기 미션이 그거라서 미션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기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를 그냥 미션으로 가진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활동하는 조직들 아예 근거지를 거기 옮겨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곳은 어차피 뭐랄까 그 지역에 이런 것을 결국 하나 계속 이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창업을 할 때는 창업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전문적으로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가 하는 게 이 모든 것의 전제예요. 그게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랑 코치가 있어야 이것을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어떻게 지역에 남길 거냐, 만들 거냐에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 직접 가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키우든 아니면 하여튼 근데 목표는 그렇다. 그래서 실제 창업팀 몇 개만 만들고 빠진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자생력을 가지려면 거기에 키울 수 있는 조직과 사람과 어떤 노하우나 그게 거기에 지역에 남아야 된다. 그게 이제 목표. 그 창업 컨텐츠든 아니면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툴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터인데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것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조금 해줄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창업 컨텐츠, 창업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음식까지 할 수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외에 이런 걸로도 창업이 되고 이런 걸로도 사회적 그 변화를 위한 시도의 그 도구가 되어지네 할 만한 아주 특별한 컨텐츠나 좀 창의적인 컨텐츠나 그런 것들. 아이디어 뺏는 거 아니야? 그게 사실 있으면 다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지만 다 고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의 큰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부터 시작하면 정부도 어쨌든 그런 창업 지원 예산 굉장히 크게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서울보다 훨씬 지원 예산이 크고요. 그래서 뭐지
중기부에 중기부에 창업 패키지. 이제 창조경제 지원센터 막 이런 곳들이 초창 지역마다 다 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지금 뭐 창업 사관학교 뭐 이런 창업대학 패키지 뭐 이런 거 많이 지원 있어요. 패키지 다 돌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되게 많고 사실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차피 신경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괜찮은 거 하나 있다라고 하면 진짜 돈 막 억 단위로 꽂아요. 지금 사실 지역 선별 기금 이런 것들을 막 못 써요. 그러니까 그죠. 네, 돈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소화할 사람과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돈보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되게 많고 근데 그 중에 한 계열은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르게 근데 지역에서 제일 1차적으로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건 이제 특산물과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특산물과 관광. 네, 사실 그거는 이 코로나 이후에 국내 관광 붐이 일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또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붐이 한번 들어서 지역에서 약간 다 쓰러져가는 고쳐 카페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성수동에 있는 카페 같은 흉내 내갖고 이렇게 핫플레이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오 찾아와 하는 모델이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고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실제로 그 지역 출신이고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외지에서 이제 어떤 사업의 기회 관점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한바탕 끝나고 약간 또 정리된 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저기 했다가 빠져 이제 조금 먹고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거기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것을 로컬 브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서 전국 단위의 로컬 브랜드 포럼이라고 하는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컬 브랜드 포럼 그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기 가면 되게 재밌긴 합니다. 근데 저희 분야는 저희가 F&B, 그러니까 푸드 앤 비버리지, 식음료라고 하는 그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단 이게부터 돌아가야 지역에서 지역 어쨌든 돈이 돌려면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오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그 F&B부터 만들자, 식음료부터 만들자라고 해서 그것부터 먼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경쟁이 사실 치열한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련되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노하우를 나누고 잘하는 사람들 공유하고 이런 브랜드 이제 그런 컨퍼런스 포럼 같은 걸 하는 거고요. 근데 한편에서 비판적으로 보면 아니 마을에 필요한 게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집은 든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FMB를 많이 하니까 여기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랑 음식을 약간 연계도 하고 IT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영역을 그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적 비즈니스 영역이랑 연결시키고 싶은데 이제 생각 아이디어 차원에만 있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라든지 기타 등등을 소개를 조금 받을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있을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게 답이 있으면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릴 텐데 알아서 해야 돼. 조금 전에 이야기 그거 되게 임팩트 있었는데 그 장애인들 그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들이나 점을 앱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사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류애들을 IT 하는 영역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듣고 바로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왜냐면 건설 현장의 시공, 저도 뭐, 이런 공조 일을 좀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영역은 사회적 영역에 사실 반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모델이나 아이디어가 좋겠는데, 첫 번째 주자니까 알아서 잘 하라는 이야기. 그건 아니고. 각 지역의 맥락에 사실 맞는 각각의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뭔가 총론으로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문제 의식이 어쨌든 그 레벨로 지금 다 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거 하고 있어서 그거 말고 지역에 되게 여러 종류의 문제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시 그 사람들을 묶어내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원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지금 지금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약간 조금 비영리 쪽으로 조금 더 조금 더 비영리적 시민사회적 활동으로 가면 그 희망제작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친구들 모아서 이렇게 좀 주목,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소셜 디자이너, 로컬 소셜 디자이너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그런 지역들에서 이제 어떻게 마을 안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나오는
것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만든 개념 중에 하나는 그 스타트업인데 비영리성을 좀 더 강화해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개념의 조직들을 그러니까 조금 더 공동체나 사회적인 의제를 갖고 그치만 방식은 조금 더 요즘 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이걸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키우는 또 프로그램 같은 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비영리 스타트업 육성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도 아직 이제 서울에서 막 시작한 정도의 단계여서 이제 확산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모든 걸 다 비즈니스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한계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오면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자체랑 연결하고요. 일부는 지자체 돈을 받고 일부는 정말 기부와 후원을 받고 그게 다 섞여서 어쨌든 이것을 같이 조합해서 버티고 이제 살아가는 모델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입주한 것도 뭐 주식회사도 있지만 협동조합도 있고 사단법인 비영리도 되게 많고 그죠. 네.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평균 조직 구성원들은 몇 명 정도씩 돼 있을까요? 주력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10명, 15명 그 사이급들이 사실 사무실 사이즈가 그래서요. 그렇지. 네, 거기가 더 크면 이제 자기들 사무실 찾아 나가야 되고. 근데 요 밑에 3층인가 4층에 그 기후 솔루션이라고 하는 되게 큰 그 기후위기 운동하는 단체 있는데 거기는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돼요. 그렇게 많아. 다 후원받아서. 네, 근데 거기는 글로벌 단위로 후원을 받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국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펀딩을 글로벌로 받아서. 그래. 3-4명 이런 데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 2명이고. 그러니까 작은 데도 네, 많죠. 한 명짜리 팀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좀 전에 그 말씀하신 전체적인 생태계나 흐름들, 트렌드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거는 진짜 국내에서 쭉 보는 건데 이제 약간 일반화 시켜서 우리 전체의 이쪽 그룹의 지금 단계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헤이그라운드가 생각하는 헤이그라운드만의 어떤 지금 과정의 노동 위치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은 좀 더 예를 들면 훨씬 더 많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게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도시 재생이나 사회적 변화를 위한 운동의 한 이제 단계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 사실 좀 일단 깔고 가야 되는 건 이 뭔가 사회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걸 또 지속 가능하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회 기본적으로 비주류라서 소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 맥락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고 전체 맥락은 계속 근데 전체 맥락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굉장히 큰 사회 흐름은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거는 중기부의 정책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이런 건 진짜 엄청 큰 예산들인데 그런 건 그것대로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돈으로 쏟아붓고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그쪽 측면에서 흐르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 제가 이제 섞어서 말씀드린 건데 민간에서도 저희 임팩트 생태계라고 하는 임팩트 생태계 참고로 세대적으로 좀 구분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위에 선배분들은 여전히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틀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풀어낼까를 고민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여기 막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스타트업 방법론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약간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것 같은데 회사 이 조직에 일하는 것도 스타트업이 섞여 있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또 지원이나 성장하는 체계도 다시 스스로 따로 하나씩 다시 직접 만들어내고 있고 막 이런 거여서 이게 막 메이저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신에 고민의 깊이나 어떤 사례에 대한 이해는 사실 저는 이쪽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상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창업도 그렇고 지방 정부에서 특별히 하면 장단점이 있다면 지원을 받았을 때 그 민간 주도가 좀 더 나을지 아니면 정부랑 이렇게 파트너링 하는 게 나을지. 그게 여기는 주로 민간 주도 아니야 성수동은? 그렇죠. 근데 그건 서울이니까 그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지역에 내려가면 사실 대구까지만 가도요.
일반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과 그게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달이 가면 다 아는 사이여갖고 그냥 지역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큰 조직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크게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다 받고 쓸 수 있는 사람과 아이디어 있으면 다 갖다 쓴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행하부 사업 같은 경우나 네.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액수가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았을 때도 약간 독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쵸. 네. 그러니까 맞아요. 돈에 혹해가지고. 사실 그런 사업 안 해보셨겠죠? 네,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정부 돈을 쓰려면 그 돈을 그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을 받는 건데요. 이를테면 정말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이 쫙 짜여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창의적으로 뭘 할 수 없지. 네. 딱 그거 규정대로 다 해야 네. 되니까.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해놓으면 또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이 그렇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아주 규정을 타이트하게 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에 실제 창업을 하고 실제 비즈니스를 돌리는 종류의 일과 정부 사업을 받아서 그걸 수행하는 쉽게 말하면 숙제를 하는 것 같은 일은 되게 다른 종류의 일이에요. 이걸 잘한다고 이걸 잘하는 게 아니게 돼요. 이렇게 비즈니스 스케일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중복 일이 되는 뭐 네, 맞아요. 별개 그래서 일이 그게 현장에 아주 큰 고민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받되 얼마만큼만,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인데 정부 걸 돈 많이 준다고 100만큼 받으면 정말 그 일 말고는 이게 뭐랄까 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돌리는 일을 할 여력이 안 생기는데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사실 난 정부가 내는 숙제만 해본 거지 비즈니스를 해본 게 아닌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뭐 한 50 정도만 써서 돈도 50만큼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사업이 돌아가게 만들고 나머지 50은 이제 다른 데서 직접 돈을 끊어와서 비즈니스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융합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게 되죠. 다른 분들 질문 좀 있으면 충분히 좀 하시고 마지막 질문을 내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가만히 있어야 딴 사람들 질문을 계속 질문을 다른 하니까 사람들 질문을 당연히 이게 질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이상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되게 그러니까 특히 창업에 관한 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지금 지역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팀들이 있다. 그리고 경북은 사실 그 와중에도 되게 많아요. 많은 편이에요. 네트워크가. 서울하고의 네트워크가 되게 많은 편이라서 잘 활용하시는 게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많은 아마 조언과 이렇게 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개인적인 질문. 저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네. 제가 저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따로 뭐 본격적 이제 뭐 제대로 된 건 아닌데 하고 있고 이제 저도 지역에서도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도 해보니까 이건 혼자 할 게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과 만나서 계속 시너지를 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뭔가 저희 하나마나 공동체도 결국엔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려고 모인 거고 저도 지금 따로 저는 경북 김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청년몰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거기서 창업을 시작하고 해서 저도 거의 다 정부 지원금으로 자본금 없이 네네. 하나씩 한 케이스여가지고 그런 돈 쓰는 거 몇 년 전에도 진짜 이거는 정확한 계획 없으면 정부 돈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탈탈 털리고 힘들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앞으로 계속 혼자 있었어요. 1인 기업으로. 네. 근데 이건 안 되겠다. 네.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를 고용할 아직 네. 그런 위험을 부담할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 좀 같이 체크해가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 번도 아직 이렇게 협업해서 해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참
협업이 진짜 어렵고요. 어쨌든 내가 내 사업장 하나 돌보는 것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이게 다시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에 누군가 총대를 메고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 감이 없으면 모여도 그냥 모래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보는 데 중에 하나가 공주 사례거든요. 공주의 퍼즐랩인가? 하여튼 그 아마 대표님이 있을 텐데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지역에서 창업을 할 때 결국 하나하나는 살아남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서로 뭉쳐야 되는데 뭉치는 것도 결국 그 씨앗이 있고 거기서 씨앗에서 조그맣게 돌아가는 일종의 아주 작은 생태계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주 사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공주에서 게스트하우스인가 숙박을 하시는 그 거기가 일단 중심점이 하나가 있고 근데 그 숙박을 하는 곳이 그 일단 약간 F&B 사례에서 시작을 하는데 시금류에서 숙박을 하는 데가 하나 있으면 여기가 일단 이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의 관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뭘 보러 온 사람들의 관문 역할에서 여기서 다른 데로 쏴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면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다시 그걸 받아서 일종의 같은 근데 예를 들어 이 숙소에서 어디 가보라고 보냈는데 여기가 이를테면 그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안 돼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크는 것에 관심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처음에 숙소 찍었다가 첫 번째 업체 들렸다가 여기 다음에 다시 그러면 어디를 가보세요라고 또 추천을 해주면 이렇게 사람이 다시 돌면서 일종의 이 안에서 돈이 도는 구조가 나오는데 그런 팀 플레이가 좀 필요한데 이제 많은 지역들은 그게 보통 잘 안 돼요. 팀 플레이가. 의외로 가짜 도생. 대부분이 그게 더 많고 사실 몰라요. 서로가 몰라요. 같은 동네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 와서 만나고 막 이러거든요. 같은 지역에서 몰랐어.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정보라는 게 밀도가 이렇게 막 모이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다니기가 쉽지가 않기도 해요. 근데 공주는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팀 플레이를 하는 거기도 보니까 한 4 기업인가가 서로 팀 플레이를 하면서 일단 공을 굴리니까 계속 거기 하나 붙고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대신에 어쨌든 그 약간 공주의 그 무슨 재민천인지 그 약간 그 요새 어디나 하나씩 있는 무슨 미단길 같은 류의 이렇게 그런 골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옛날 구도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요새 공산성 근처에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공주를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있겠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만한 지역이 하나 있고 거기에 근거지를 둔 데들이 몇 개가 일단 팀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파생돼서 이렇게 씨앗이 돼서 이렇게 저기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플레이를 되게 잘하는 걸 보고 저기 참 잘한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뭘 하려면 어쨌든 그런 종류의 팀 플레이를 결국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목표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그 지역 특히 지역이 내려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거든요. 사실 제 김천만 해도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40대 이상이고 그렇죠. 네. 제가 좀 또 유별나요. 이게 청년층이 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어느 모임 가면 고인물이 돼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뭔가 좀 신선하고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결국 어른들끼리 모여서 앉아 있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서 사실 막 서울이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몇 년 지역에서 해보니까 결국엔 그 어른들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럴 거면 서울 가면 그래도 청년들끼리 같이 그런 맛이라도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했으나 뭔가 지금 제가 계속 상황이 열리는 거 보니까 김천에서 저도 뭔가 어쨌든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려면 어쨌든 저도 위에서 커뮤니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서울에 이미 뭔가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는 그런 것들하고 뭔가 연계가 되거나 뭔가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좀 뭔가 물어볼 수 있는? 제가 김천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하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게 참 찍히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사회적 기업이 너무 오남용됐어요. 네, 그 개념이 너무 오남용돼서 그냥 정부 지원을 받는 하나의 방법, 라이센스 그냥 그거로만 딱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인건비 지원을 따기 정부 지원 위한. 받기 위한 그냥 실제로 사회적에는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들 욕을 이 생태계 안에서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건 어느 세대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특히 지원금이 걸려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밥그릇 싸움처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간 뭐 그런 사례들 보면 그런 걸 중간에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번씩들 다 받았을 텐데 지역에서 한 번씩은 그렇지만 그거를 나의 본거지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아까 같이 로컬 브랜드 포럼 이런 것처럼 정말 뭐랄까 브랜드라고 일단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세대가 한번 갈리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의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단어가 지역에서 뭘로 뭉쳐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제 각 지역마다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모여 있는 혹은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어디는 누구네 집에서 모이고 어디는 어디서 모이는지를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지역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또 뭉치는 분들끼리 좀 뭉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일단 맞아요. 네, 뭐 하여튼 고로터라. 네, 맞아요. 그래서 10명밖에 안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지역에 카페에서 이런 거 있다, 뭐 어디 뭐 있다라고 하면은 다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이고, 되게 제 아는 그 영암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 진짜 정말 사람이 없는데 거기는 공무원한테 물어봐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같은 애가 이렇게 저쪽 동네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발로 뛰는 수밖에.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은 맞아. 건데.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결국 서울인가? 계속 이렇게밖에 안 아니 근데 돼요. 서울도 성수동이니까 이렇게 여기인데 지금 성수동도 사시니까 되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또 막상 올라오면 여긴 진짜 또 엄청난 경쟁의 전쟁터인 거라 헤이그라운드 정도까지가 안전선인 것 같고요. 여기도 여기 바깥에 넘어가면 정말 완전 다른 분위기. 진짜 건물 옆에 지어지는 건물만 해도 그냥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아마 전혀 다른 종류의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여기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딱 서울이라고 뭔가 이렇게 서울을 잘 이용해야죠. 서울에 어떤 사람들의 약간 그 저기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서울의 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즉 거기에 가면 우리 지역이지만 거기서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어쨌든 가지고. 그 중에 한 분. 저는 그렇게 치기엔 너무 이렇게 요 동네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진짜로 저희 요 옆에 미스크라고 저희가 부르는 MYSC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육성 지원 조직하는. 거기 펀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기회니까 정말 글로벌 수준에서의 저기부터 스타트업 투자부터 지역에서 청도랑 뭐 이런 거 했던 데가 그 미스크인데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안에도 여러 사업팀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업들 보면 그런 류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청년들 육성하는 사업 같은 것들 다 연말에 성과 공개 발표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야 돼. 가고 예를 들어 김천인데 먼저 뭐 구미에 누굴 만나다 대구에 누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데 김천에 그 사람도 있는데요. 한번 만나봐요. 이렇게 돌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결국. 역시 해본 사람이라서. 그래서 많이 만나러 다니고 또 비슷한 유의 사람들하고 소통들을 계속 해야지만 기회가 또 주어지고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게 계속 이게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1인 기업이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도 하기 바쁜데 이런 것까지 챙기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무언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가 이런 시너지가 이렇게 각자 좀 흩어져 모였다 하는 것들이 좀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 계시면 사실 역할을 좀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제가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사실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들 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 자유 멤버가 하나 있어서 얘가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왜 중요하냐면 나는 현장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가서 만나자 했잖아. 그 차비와 그 가서 밥 먹는 것 때문에 한 번 이상 못 만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우리 세대에 많았거든요. 다 이제 가족까지 생겨버리면 더 하겠죠. 그래서 혼자 뛰거나 그나마 이제 창업이라도 걸어서 하면은 단일 차비라도 있지만 우리 세대 이제 로컬에서 혼자 뛰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저녁 밥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번 만나거나 오락할 소리를 이제 못하는 케이스도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회비 기반으로 그러니까 저희의 활동비를 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원사들이. 대신에 저희가 약간 그 팀들이 직접 못하는 어떤 종류의 네트워킹 활동을 저희가 몰아서 맡아서 쫙 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기업이 중심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뭔가 회비처럼 돈을 모아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협회예요. 저희 한 150개 정도의 회원사가 있고요. 지금. 물론 다 돈을 내는 건 아닌데요. 그거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이제 저희가 계속 사실 이렇게 두 분이 만나려고 할 때도 결국 시간 맞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몇 시에 누가 되니? 근데 그게 3명, 4명 되면 진짜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그것만 전담을 하는 거죠. 요 넷은 요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그걸 자리 만드는 거죠.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정보와 이런 것들 흐르고.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 그 역할을 모두가 다 자기 것만 하면 이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게 되게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뭔가 세 개의 역할이 모여서 하나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걸 듣고 뭔가 역할을 좀 잘 분담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 30분에 가셔야 되죠, 팀장님. 네, 사실 그러면 밖에 좀 하기 전에 좀 약간 시간이 다른 만만치가 질문을 내가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른 이 결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더 하고 더 있어요? 아니 다른 관점의 질문이라서 그 자리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 열린 마인드를 가졌다 정도 상황인데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예를 들면 선교, 전도 뭐 이런 관점에서 하고 조금 그래도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제 지역 선교라든지 뭐 이런 관점, 지역 목회 이런 개념이 이제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활동들을 교회 밖에 이런 이제 사회운동 차원에서 봤을 때에 어떤 점은 긍정적이고 또 어떤 점은 아쉽고 또 그런 부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는 그룹들이 이런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지 저런 자산을 가지고 왜 저렇게 놀리고 있는지 좀 아쉽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기존의 교회에 있는 그룹들 중에서라도 교회 자산을 가지고 좀 건강하게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이나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걸 왜 안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좀 듣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사실 질문이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그렇죠. 지역과 종교와 이런 거 다 정치적인 걸 다 골고루 걸려있는 질문에서 제가 뭐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거 뭐. 일단 저는 크리스찬 사례가 있는지. 네,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용어가 낯설긴 하지만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임팩트 생태계에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중심이 됐던 조직 중에 하나도 약간 기본적으로 신앙에 되게 중심을 두고 있는 팀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스크의 MISC를 줄여서 미스크라고 부르는데 메리어 소셜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희년 소셜 컴퍼니거든요. 사실 거기도 되게 기독교 베이스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종교는 종교죠. 일할 때 종교적인 사실 단어를 쓰는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어차피 비즈니스 용어를 쓰면서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되는 건 거라 거기서 계속 예를 들면 거기는 그 용어를 쓰시지만 우리는 우리 용어를 쓸게요라고 하는 순간 사실 어떤 선이 저는 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라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도 그냥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제가 종교적이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실제로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그 끼리끼리 되게 따로 기도 모임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쪽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얘도 믿은 거죠. 여기 있는 교회도 지역에 옛날 한참 사람 많이 모일 때 큰 건물 교회를 지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막 비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1층 지하 공간이 다 비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내일 답변 드릴게요. 아니 제가 이걸 목사 입장 말고 사회에 있는 아니, 진짜 듣고 싶은 거예요. 사회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에 교회 큰 건물이 지어 있는데 왜 저렇게 평일 놀리고 있느냐. 저걸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건데라는 관점에서 교회 안에 말고 교회 밖에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으면 앞으로 좀 해주셔서 저희한테 좋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저의 약간 주제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듣고 싶은 거죠. 아니야. 부담스러워. 이거 찍고 있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별개로 제가 뭐 그 교회나 이런 데다가 제가 뭐라고 할 자격도 안 될 뿐더러 잘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비어있는지 그 다 각자의 상황도 있으실 테니까. 근데 어쨌든 공간은 그 공동체의 공간이 있는 거는 어떤 생태계가 자라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 참 요게 히든 적인데 이 비싼 성수동 땅에 이렇게 여기가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거는 이 땅들을 누군가가 쓸 수 있게 그 기분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열어준 거죠. 열어줬기 때문에 여기 청년들이 지금 모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청년들 아무리 모아봐도 이런 건물 소유 못하고 열어줬다는 건 어떤 의미죠? 요거 건물 짓는 얘기까지 하고 한번 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간 관계상. 네. 여기에 있는 주요 이런 아지트들이 큰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위에 선배 세대 분들의 자원으로 그분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빌딩을 지은 다음에 되게 낮은 비용으로 여기 그냥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열어줬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거고 이것도 뭐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현대해상 지금 전무인 그 정경선 씨가 사실 어쨌든 본인의 네트워크에서 다 끌어와서 근데 그분은 실제로 이 루트 임팩트라고 하는 조직을 같이 창업했거든요. 같이 만들고 활동하다가 이제 이런 오피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른들의 힘 빌려 와갖고 이제 이 건물 올린 거죠. 부동산 파이낸싱으로. 근데 그건 이제 건물은 그러니까 현대해상 계열사의 건물이긴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돈 전혀 안 되는 사회적인 용도로 수익률 안 나는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다 선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은 그렇게 제공해주지 않으면 청년들이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맞아요. 시작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위에 세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여기는 그 보증금이나 이런 거 적게 하거나 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세 대비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나 이런 편의에 비해서 다른 공유 오피스 비해 더 저렴하게 제공하고 대신에 조건을 거는 거죠. 이제 사회적 미션에 대한 조건을 거는 건데 어쨌든 교회가 큰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사실 공동체의 어떤 기본 모여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야. 밥이라도 거기서 먹었어 이렇게 해주던가 뭐 그런 거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는 교회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적인 터전이 있는 거 너무 중요하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 30분에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미리 고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3분이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한 분만 있으시면 하시고 그 다음에 투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면 사람이 이렇게 부담해요. 부담되니까. 제가 약간 뭐 시간이 그러니까 어제 조금 유도리 있게 살짝 조절할 수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어차피 이렇게 모여서 또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다 털고 가시고 아.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라운딩 하고 끝내면 돼요.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생각하시기 사회적 기업이나 이쪽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방향?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방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도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지원금 다 떨어지고 뭔가 좀 내려가는 추세에 네, 있어서 네. 사실은 사회적 기업을 하기보다는 아까 뭐 벤처 기업이나 여러 인증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청년 기업 이렇게 네. 좀 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지금은 몸담고 계시잖아요. 이런 소셜 임팩트에. 네. 앞으로 이 소셜 임팩트 향후 방향이 좀 어떻게 되실 것 같은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주 큰 질문이 많이 하네. 어려워. 큰 방향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민간에 있는 사람들 안에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업 방식이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특히 잘하는 게 각종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육성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큰 나라서 예를 들면 조선업 그런 해변가에다가 조선소 팍팍팍 짓고 뭐 철강 그런 뭐 제철소 정부에서 포함된 때려 짓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정부가 어디 하나의 자원을 딱 쏟아갖고 재료 만들고 돈 넣어서 딱 키우는 이런 걸 한국이 굉장히 그걸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도 사실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10년 전에 했던 건데 그래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늘어났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기업이 나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 그 시스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이 업계의 중론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중앙에서 뭐 사회적 기업 인증해갖고 꽂아서 해주는 걸로는 더 이상 좋은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정부가 다른 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과 비슷 민간은 이제 그건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하면 쉬운 말 완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측정의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왜 서양에서 서양 친구들이 잘하는 건데 그 왜 RE100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로만 100% 쓰는 전기 유저블 에너지 펀드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우리는 운영을 하고 생산을 합니다. 이런 운동이 있거든요. 이니셔티브. 그걸 선언을 하는 데들은 아리백 마크 같은 거 붙여주고 거기에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인정해줘요. 얘네도 아리백이네 라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 다 아리백 다 하고 전 세계에 유명한 기업들 다 들어가 있고 한국도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다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거기 안 뭐냐? 들어가면 투자 안 해주는 펀드가 있어서요. 네 맞아요. 이제 그거 안 하고 왕따시키기로 하는 거예요. 음. 쟤네는 아직도 석탄 때네 막 이러고 이제 니는 끼지 마 이렇게 하는 식으로 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인센티브 혹은 측정 뭐 이런 개념인데 더 이상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나 어떤 지표나 차트나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이제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를 계속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그 사회적 가치를 예를 들면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50점인데 70점짜리예요. 그러면 똑같이 빵 파는데 사회적 가치 50점짜리랑 70점짜리 회사라는 게 공시가 되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이왕이면 저기서 사야지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다음 패러다임인데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다음 패러다임인데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 지금 바뀌어 있냐면 대기업들은 대기업들은 1년마다 그 회계 기준이 아니고 회계 양식, 회계 공시를 하거든요. 우리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고, 뭐 순이익이 어느 정도고, 뭐 그런 것들을 정해진 국제 규격에 맞춰서 상장사들은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관한 지수를 같이 공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글로벌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ESG 그런 또 큰 흐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 되면 탄소 배출량은 이 회사가 탄소를 이만큼 배출하면 그것이 적자로 아마 잡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자가 아닌데 탄소를 그만큼 배출했으면 이래는 사회에 그만큼 이제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는 빚이라는 의미로 적자로 회계장부에 넣게 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제도가 강제로 어쨌든 가고 있어요. 그런 걸 계속 끄집어내고 보여주고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이것을 어떻게 잘 보여주고 실제로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죠. 인증이나 이런 거. 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에는 SVI 그 사회적 가치 지표 해가지고 그거 만들 때 다 그 자문을 엄청 그쵸. 하긴 했지만 아직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못 내려놓은 지표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SVI는. 그래서 네. 그럼 이 지표 말고 뭔가 또 새로운 지표들이 계속 뭔가 지금은 사회적 기업 쪽은 무조건 다 SVI VI죠. 계속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ESG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랑 전혀 상관없지만 상장사 큰 대기업들은 다 ESG 지수를 다 네. 공시해서 다 보여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증해주면 사회적 기업이고 아니면 아니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냥 내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시대로 간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의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용노동부에 맞는 형태로 자꾸 가는 거예요. 고용 창출이 고용노동부 핵심이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용어가 사실은 너무 약간 오염된 느낌이라서 소셜벤처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 또 소셜벤처에서도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그 비영리 스타트업 뭐 이런 네, 것도 소셜벤처에서도 또 임팩트 스타트업이랑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또 쪼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분화되는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